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 또한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영상을 계속 만들어 드리는가 하면 여기 이 현황판을 보면서 직접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월 이 고엽제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9월 달에는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리질 않았습니다. 저도 뭐 바쁘고 아프고 하다 보니 이런 영상까지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9월 달에는 많은 영상을 만들지를 못했는데 이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과 각각 급수별 그리고 각각 질병별로 몇 명의 유공자분들이 계시는지,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질병에 몇 명의 등급자가 있는지, 등급 기준 미달자가 있는지, 이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이 매월 국가보건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등급자가 63,152명이고 등급 기준 미달자는 12,306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고엽제 후유증 질병별로 해서 등급자가 63,152명으로 나오지만 유가족을 뺀 실질적인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35,951명입니다. 그리고 등급 기준 미달자가 12,300명.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숫자를 합한 게 약 48,000명 정도가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등급자로 등록되신 분도 있고 등급 기준 미달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왜 이렇게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많은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가 하면, 자, 여기 보십시오.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해서 지금 등급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15,743명입니다. 35,000명 중에서 15,743명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등급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1급부터 7급까지. 그리고 2,002명은 아직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앞전 영상까지 37개의 영상을 만들어 드렸고 이번까지 하면 38번째의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과 관련돼서 영상을 제가 이렇게 몇 번 전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과 당뇨병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패소한 내용도 있었고, 심근허혈과 관련된 영상으로 해서 2-1, 2-2 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2-1과 2-2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어떤 경우에는 심근허혈 검사를 안 해도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심근허혈 검사 결과지를 신체 검사할 때 제출을 해야만 좋은 등급을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근허혈과 관련된 검사 기록지를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내용이 있었고 2-2에서는 심근허혈이 있는 기록을 제출을 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7급으로 판정했지만 행정심판에서는 6급 이항에 해당된다 하면서 유공자의 손을 들어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근허혈이었죠. 자, 심근허혈. 어떤 분들이 심근허혈 검사를 꼭 해야 되는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6급 이항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이 관성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과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은 심근허혈과 관련된 검사 기록지를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나번에 포함되어 있는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지 근위부 관상동맥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나 운동 부하 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주요 혈관은 어떤 것인가 해서 제가 이 앞전 2-1, 2-2 영상에서 또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영상들 다 찾아보시고, 중요한 거는 우선 본인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조영술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관상동맥에 스텐트 시술을 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우선입니다. 본인 몸에 무조건 그냥 내 몸에 심장이 안 좋아서 스텐트 시술을 했다. 그렇게 하면 되지를 않고 어떤 관상동맥인지 어떤 주요 혈관인지 정확하게 알고, 만약 이 나에 포함되는 부위에 스텐트 시술을 하셨다.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심근허혈 검사 기록지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7급에 해당되고 심근허혈 검사한 내용을 제출을 하게 되면 6급 이항을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 2-2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확한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 많은 영상을 만들다 보면 이 심근허혈과 관련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관련된 판례들이 또 있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심근허혈이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더 높은 등급으로 승급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가보건부에서 요구하는 심초음파나 운동부하 검사를 했을 경우에 아차 잘못하면 운동부하 검사 경우는 직접 본인이 운동을 하는 것 같이 뛰고 그런 상황에서 심근허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데, 만약 그러다가 되려 잘못된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병원에서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에게는 그런 운동 부하 검사를 실시를 하지 않는데, 국가보건부에서는 요구하기를 객관적으로 심근허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지 등급을 판정해 주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일일이 운동을 하면서 하든지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또 FFR 검사라고 해서 심근허혈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FFR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대한심장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12년 3월 달에 제정된 허혈성 심질환 임상연구센터라고 해서 허혈성 심질환 표준 진료 권고안이라고 나왔습니다. 관상동맥 중재술 시 분획 혈류 예비력 측정 권고안, 그러니까 권고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내용인가 하면 대한심장학회 허혈성 심질환 임상연구센터에서 나온 권고안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이 권고안을 만든 위원회 명단으로 해서 개발위원회 여러 각각 의대에 있는
교수들과 또 누가 검토했는지 이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학회에서 나온 자료는 제가 유튜브로 만들 수가 원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문제가 돼서 영상을 공개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FFR 검사와 관련돼서는 관심 있는 분들이 직접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에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양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지금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7급을 받고 계시거나 또 6급 이항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더 윗등급으로 승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FFR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측정 권고안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1.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시 심근허혈의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심근허혈을 유발하는 대상병변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 분획 혈류 예비력을 측정한다. 가장 큰 타이틀이 이겁니다. 심근허혈의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심근허혈을 유발하는 대상병변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FFR 검사를 갖다가 한국말로 분획 혈류 예비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FFR 검사를 측정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한심장협회 권고안으로. 자, 그러면 분획 혈류 예비력 FFR 검사는 어떤 검사인가 하면, 분획 혈류 예비력은 관상동맥 협착 부위의 원위부와 근위부 정상 혈관의 최대 혈류량의 비율을 말하며 약물을 이용하여 관상동맥의 최대 충혈 상태를 유도한 후 압력 철선을 이용하여 관상동맥 협착 전, 후 압력비를 구함으로써 쉽게 측정할 수 있다. 관상동맥 협착 부위의 FFR 값이 0.75라는 것은 정상 관상동맥 혈관과 비교하여 최대 관상동맥 혈류량이 25%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상일 경우에는 1인데 만약에 FFR 값이 0.75다. 그러면 25% 혈류량이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과거 수많은 연구에서 관상동맥 협착의 FFR 값이 0.75보다 낮을 경우에는 심근허혈을 유발하는 협착으로 FFR 값이 0.8보다 높을 경우에는 심근허혈을 유발하지 않는 협착으로 밝혀졌으며, FFR 0.75에서 0.80 사이는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심근허혈 유무가 불분명한 경계 부위로 남아있다. 자, 그래서 이제 허혈성 심장과 관련되신 분들이 아마 스텐트 시술을 하기 전에 FFR 검사를 하였으면 그 FFR 검사한 기록이 0.75냐 0.80이냐 따라서 심근허혈이 있는 경우와 심근허혈이 또 없는 경우 협착으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 직접 검색을 조금 더 해보시고, 아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들이 어느 정도 알고, 물론 병원을 진료받으러 가실 때 배우자나 자녀분들과 같이 가게 되면 자녀분들이나 배우자가 이런 내용을 더 상세히 알고 의사 선생님하고 진료할 때 이런 내용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FFR 검사한 기록지를 복사를 해서 신체검사 신청할 때 같이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더 상세한 내용은 본인들이 직접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물론 약 이틀에 걸쳐서 여기저기 많은 검색을 해봤는데 요즘은
큰 병원 같은데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 뭐 대부분 다 FFR 검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그냥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해서 관상동맥 부위가 어느 정도 협착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지금은 협착이 어느 정도 있어도 스텐트 시술을 하지 않고 약물로 또 치료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FFR 검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지만 굳이 심근허혈이 없는 경우에는 약물로만 치료를 해도 된다고 하니,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되신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FFR 검사는 어떤 것인지, 또 심근허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